예, 앞서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육군에서 3년간 이런 정신교육을 담당했던 정훈장교로 있었습니다. 기억이 93년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정신교육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정신교육의 근간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 바뀌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을 자신의 정당의 대통령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교재의 문제점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 왜곡이죠. 두 번째, 철진한 색깔론과 냉전적 사고입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 파괴, 후퇴. 그리고 마지막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된 독도 영토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영토를 지키라는 국방부가 우리 영토를 도리어 외국에게 내주겠다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다, 외국노다 이런 과도한 비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으로 손에 뽑힌 대통령이 그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모셔야 될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장관과 관계자들이 이런 어이없는 행동에서 대통령이 그런 논란에 빠지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신원식 장관 파면시키고 이번에 회의를 했었던 안보실 중심으로 회의가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께서 시중에서 어이없는 마타도 같은 친일파 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확실하게 끊어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민주당 주도하에 그리고 야당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8달 만에 가결됐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그러한 조심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오만과 독선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 한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론을 봐주십시오.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만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마시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에서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사설을 썼겠습니까?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은 또박또박 해나가겠습니다. 1월 9일 날은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오송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된 국정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의장께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1월 초에 조속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지난해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시장 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50조 파격 지원에도 중견건설사 태영이 워크아웃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시장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위 16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 규모가 28조 3천억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의 자기 책임이지만 심각하게 발화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건설사에 비해 나을 것이라 믿었던 수도권 중견회사의 워크아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워크아웃의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재무부담이며 이미 이에 따른 상황이 비슷한 다른 회사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 대출의 절반가량이 건설, 부동산업에 몰려있는 제2금융권도 건설사 부실과 함께 동반 부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12월에만 중소건설사 40곳, 그리고 올해 종합건설사 총 366곳이 도산했습니다. 일각에선 제2의 레고랜드 사태에 재현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뭘 했습니까? 지난 1년간 허송세월하고 PF 부실 만기 연장 돌려막기 땜질 처방만 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적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폭탄을 키워오고 폭탄 돌리기만 해온 겁니다. 이미 3분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 항복판에는 최상목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있습니다. 책임이 큰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임시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침입니까? 책임이 큰 사람에게 더 큰 권한을 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침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PF 부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고 파면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